자, 이렇게 원간섭기 시기 동안 고려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하면서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등장해요. 특히 방금 봤듯이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요놈들이 절대 좋은 지배층이 아니야. 결국에는 원나라라는 세력에 기대가지고 일종의 기생충처럼 나라의 모든 이익들을 자기들을 위해 수탈하고 약탈하고 횡령하는 좀 그런 지배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려가 점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게다가 고려라는 나라는 어쨌든 고려라는 독립국가인데 계속해서 원나라한테 내정 간섭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원나라에게 계속 수탈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고려 국왕들 중에 이제 제정신을 차린 국왕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원나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원나라에게 반대되는 반원 정치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반원 개혁, 반원 정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반원을 내세워서 나름 꽤 성공적인 개혁을 했던 임금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수행평가의 주인공인 공민왕이란 사람인데요. 이름 자체가 좀 범상치 않죠. 얘다 공민왕. 자, 당시에는 대부분의 왕들이 충 무슨 왕, 충 무슨 왕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애초에 공자가 들어갔다는 자체에서 뭔가 이 사람은 다르겠구나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 공민왕의 반원 정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 정말 공민왕만 이런 정치를 했느냐? 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미 공민왕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반원 개혁, 자주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좀 보여요. 그 대표가 일단 영토를 회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지. 우리 앞에서 이건 봤었죠? 영토를 잃는다는 건 국왕으로서 굉장히 큰 문제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나라가 직접 지배하고 있던 영토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가 충렬왕. 우리 앞에서 봤었잖아. 그치? 충렬왕. 우리 그 네이버 폼 문제 답이기도 했었죠. 충렬왕 시기에 여러 차례 외교적 설득과 노력을 통해서 세 지역 중 두 군데를 되찾았어요. 앞에서 정리했었죠? 바로 서경 지역이었던 동령부 그리고 제주도 지역이었던 탐라 총관부 요 두 지역은 외교적으로 충렬왕의 활약을 통해서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몽골이 우리 영토를 빼앗고 지배하는 걸 차단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또한 많은 고려 국왕들은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막기 위해서 내정 간섭에 활용되고 있던 당시 기후 정동행성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는데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정동행성이란 기구 자체를 없애는 게 제일 좋겠지만 워낙 이 정동행성을 유지하려는 원나라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원나라가 당시에는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정동행성이 우리를 간섭하거나 감시할 때 그 기능들을 약화시키게 되는데요. 당시 정동행성도 일종의 기구란 말이야. 그 기구면은 마치 우리도 교실이 있고 반이 있고 이제 반장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이 정동행성을 이끄는 리더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장관에 해당하는. 근데 이 장관 자리를 처음에는 몽골인이 앉아 있었는데 이걸 고려국왕이 맡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정동행성의 책임자 자리, 장관 자리를 겸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직장인들 일하다 보면은 내가 보고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오늘 회의 시간에 왕이 황제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정동행성 관리하다가 그거를 메모를 해가지고 레포트를 만들었어. 보고서에서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오늘 회의 시간에 고려 국왕이 몽골 황제 욕을 함. 뭐 이렇게 이제 적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보고서기 때문에 항상 이게 도장을 찍어. 결재란이 있어가지고는 내 사인, 책임자 사인, 황제 사인, 이렇게 사인 같은 거 받듯이 막 한단 말이야. 요런 약간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이제 확인을 받으려고 장관한테 가니까, 책임자한테 가니까, 그게 왕인 거야. 그럼 왕이 황제 욕했음, 이거 그대로 적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요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어쨌든 원나라 관리들이 함부로 원나라한테 말을 전달하는 거, 비방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요런 것들을 차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말 같은 것들 이제 원나라에 올리게 되면서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원나라가 우리를 감시하려고 하는, 좀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차단을 합니다. 차단을 하고요. 또한
코빌라이 칸의 말이 있긴 했어도 원나라는 항상 고려라는 존재가 불안했기 때문에 실은 고려를 항상 직접 지배하고픈, 그러니까 지금처럼 간섭 수준이 아니라 직접 고려 땅을 빼앗고 싶다라는 그러한 좀 욕심이 많았었는데, 그걸 이제 직접 자기가 나눠서 다스리는 땅에서 직할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 아예 원나라 땅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해요. 진짜 못된 권문세족 중에는 가끔 상소도 올려. 그냥 우리 고려라는 이름을 버리고 원나라로 들어가자.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 원나라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항상 나라를 뺏으려고 해. 근데 그때마다 고려 국왕들이 그건 아니지 하면서, 야, 니 쿠빌라이 칸 약속 잊었어? 우리 독자적인 나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항상 그 시도를 차단을 합니다. 참 쿠빌라이 칸 그런 점에서 고마워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공민왕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하지만 이게 다야. 솔직히 그러니까 보다시피 영토도 모든 걸 회복하지는 못하고요. 여전히 영토 잃어버린 데 있잖아, 그지? 정동행성도 없애면 좋은데 약화 수준에서 머물러. 그리고 그냥 시도를 차단할 뿐이야. 항상 권무제족이 이런 상소는 또 주기장창 올려. 빡친단 말이야. 근데 왜 이 수준밖에 못했느냐? 원나라 힘이 그만큼 강했으니까. 그러니까 개혁을 시도를 할라 치면 원나라가 일정 수준까진 봐줘요. 봐주는데 도를 넘으면 못하게 하는 거야. 이 선을 넘으면 고려가 잘못하면 또 전쟁할 수도 있겠다, 또 저항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 막 간섭을 하고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도를 넘는 개혁은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참 머리가 아픈데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공민왕이고요. 이 공민왕이 보니까 일단 나란히 너무 개판이야. 권문세족의 수탈이 너무 심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권문세족이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국가 재정을 함부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는데, 결국 이 권문세족의 힘이란 건 원나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권문세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공민왕 생각엔 원나라와 우리가 거리가 있어야겠다라는 거야. 원나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타이밍이 참 나이스네. 마침 이 공민왕이 등장하던 시기, 이때 원나라의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져요. 자, 이 14세기 시기를 우리는 흔히 원명교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바로 이 원나라에 저항하는 세력이 중국 안에서 밀란을 일으키고요. 그 세력이 결국 명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중국이 원이라는 거대한 나라 하나로 존재를 했는데, 이제는 명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제 얘네가 계속 원나라를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나라 입장에서는 명나라를 치는 동안, 명나라를 견제하는 동안은 고려를 감시하거나 간섭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통제가 어려운 시기를 틈타 공민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 별표 10,000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요거를 근데 아마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 1차 개혁 정도만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 좀 이해가 가시나요? 공민왕은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기에도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공민왕 이전에도 단원적인 개혁 정치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